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화요일 OBS 뉴스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은 1타시사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명태균 씨 관련된 논란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명태균 씨의 녹취에 더해져 이준석 의원의 진술까지 나오면서 신빙성이 더 높아지는 분위기인데 여기에 추가 제보자까지 나왔습니다. 함께 보도를 살펴보시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점을 보면요, 2022년 4월 이때가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던 그 무렵의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이런 결정을 처음에 내렸습니다. 강원도지사 후보로 현 김진태 지사를 배제를 했고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을 단수 공천하게 됩니다. 그런데 돌연 나흘 뒤에 이 공관위가 김진태 현 지사에게 경선 기회를 부여했고요. 김 지사는 지금의 현 지사로 당선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새로운 게 없는데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긴 하죠. MBN 취재 결과물은 이렇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당시 윤 대통령이 여권의 핵심 관계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진태도 내가 경선하라고 해주지 않았느냐. 이 발언은요, 사실은 그 전에 있었던 김영선이 해줘라 이 발언보다는 한 발 더 나가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저거는 대통령이 김영선 의원의 경우에는 그 발언만 보면 결과적으로는 당시 당선자 신분의 윤석열 대통령 주문대로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당시 당선자 신분 시절의 육성 그것을 보면 내가 김영선 하라고 했는데 당이 말이 많네 이런 거고요. 지금 이 김진태 현 지사 당시에 이제 경선 문제는 내가 해주라고 했다라고 아주 단언을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저거는 훨씬 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직접 개입하고 직접 지시하고 바로 관철시켰다는 그런 것을 스스로 대통령이 얘기를 한 그런 것이 되죠. 그러니까 한 발 더 나간 얘기가 되죠. 네. 그러면 이제 명태균 씨 녹취에 있을 처음에 나왔을 때 명태균 씨가 이거 다 허풍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결국에는 김 지사가 당시 공관위의 결정으로 어쨌든 나흘 만에 번복이 됐잖아요. 이런 것도 좀 이례적인 일이고 여기에 이준석 지금 의원 당시 당대표 얘기까지 했고 거기에다가 여권 핵심 관계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정치인일 가능성이 높은데 계속해서 추가 증언들 그러니까 신빙성이 높아지는 분위기 또 다른 제보자는 없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명태균 씨의 녹취록 그다음에 강혜경 씨 뭐 등등을 보면 대통령 부부가 광범위하게 공천에 개입했구나라는 어떤 이제 심증이 가거든요. 그런데 오늘 MBN 보도로 여권 핵심 관계자 발로 일종의 이제 증언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대통령한테 직접 들었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 폭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한 대통령 부부의 개입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등장하는 거물 정치인도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준석 대표, 김진태 지사, 오세훈 지사, 오세훈 시장 이렇게까지 거론돼서 소위 명태균 게이트는 한마디로 선거 게이트입니다. 공천, 그다음에 여론 조작,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경선 과정에서 대통령 선거든 당대표 선거든 당내 경선 후보자 선출 과정에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서 개입한 그런 이제 흔적들 이런 것으로 보면 명태균 게이트는 집권 여당 선거 게이트라서 등장인물도 많고 관련된 선거도 많고요. 그래서 저거는 핵폭탄 중에 핵폭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나 이제 개인적인 이제 이 견해입니다만 이준석 대표 문제로 지금 이게 옮겨가는
옮겨간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더 이준석 대표가 말을 해야 된다 당시에. 예,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김영선, 명태균 두 분을 구속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기소 내용에는 그 구속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요거 하나만 있었는데 예. 이제 선거법 문제도 건드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요 타겟이 이준석 대표한테 간 느낌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은 역시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만약에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당시 경선 과정에서 예. 명태균 씨가 개입을 했다면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서 예. 개입을 했다거나 예. 그걸 이준석 대표가 알거나 혹은 방조했거나 혹은 연계가 돼 있다면은 이거는 정말로 무서울 정도로 그렇죠. 가공할 만한 핵폭탄이 되는 거죠. 예, 저희가 다시 한번 일단 대선 경선은 저희가 그리고 검찰의 수사 이 부분은 저희가 후반부에 다시 한번 다뤄보긴 할 텐데 방금 언급하신 부분 중에 뭐 오세훈 시장도 얘기하셨고 김진태 현 강원지사 얘기도 하셨는데 민주당이 추가로 이제 민주당이 그 명태균 씨 녹취록을 계속해서 공개하고 있는데 이 중에 나온 이름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언급되는 게 박완수 경남지사입니다. 이번에 명태균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박완수 경남지사는 내가 거의 만들어준 거고 윤 대통령 이걸로 전화도 왔다. 여러 번, 두 번 정도 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만 더 여쭤보면 결국에는 이 시점이 다 2년 전 6월 지방선거 관련된 얘기들인데 대통령의 당시 해명은 지금 대통령실의 해명은 지금까지 이래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경선위원회 관계를 단절했다. 김영선 해줘라. 그거는 내가 이제 얘기했는데 많이 딱 한 번 정도라서 대통령실에서 그냥 퉁쳐서 해명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대선 경선 이후에 관계를 단절했다. 이 해명은 이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 아니 그거는 뭐 아주 간단하게 그 뒤로도 관계했다는 이제 정황들이 이미 이제 나왔기 때문에 관계를 단절했다는 대통령 한 두어 번 그 연락을 하고 관계를 단절했다는 대통령의 해명은 일단 거짓 해명으로 판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서실의 대통령실의 대응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미 대통령실의 첫 해명은 거짓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판명이 된 거고요.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검찰이 여론조사 조작이라든가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그렇게 되면 또 정당에 대한 업무방해도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걸로 지금 그 구속영장 청구 내용은 정치자금법 위반 하나였는데 옮겨갔는데 여기서도 내가 보기엔 대통령이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사퇴한 명태균 씨의 변호사였던 김소연 변호사 얘기를 보면은 검찰이 1대 10 정도로 대통령에 관한 거는 1,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에 관한 거는 10 이런 정도로 다루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수사는 확대되는데 우선 이제 이 신병을 확보해야 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은 시켜놓고 그 다음에 수사는 확대를 했는데 이 방향이 수사 방향에서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개입은 빠져 있는 현재까지는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이제 이준석 대표로 옮겨간 거죠.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자신이 대표 출마했을 때 명태균 씨하고 불법이 있었느냐, 또 김영선 의원 공천 과정에 묵개와 불법이 있었느냐, 이런 것이 이제 내용인데 더 크게는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하는 사이였잖아요. 명태균 씨가 여사님하고도 부지기수를 했었고 아크로비스타 가고 심지어는 후보들 데리고 갔다는 그런 이제 녹취도 나오고 이런 아주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과 매우 밀착돼 있는 그런데 이게 친인척도 아니고 그냥 가까운 친구도 아니고 소위 말해서 정치 컨설턴트라고 하고 뭐 안 좋은 말로는 브로커라고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미 대통령 부부의 심장에 들어가 있는 정치 컨설턴트죠.
그런데 뭐 그냥 엉터리고 뭐 본인이 그냥 허세만 떤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고발을 하면 돼요. 지금 거론되는 명태균 거론되는 씨가 정치인들. 내가 도와줬다고 하는 뭐 김진태 뭐 그다음에 박완수 지사 오세훈 전부 오세훈 시장은 대통령도 이제 고수장까지 써놨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명태균 씨가 개인이 그냥 지인한테 얘기한 거지. 이걸 뭐 방송이나 어디 공표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본인이 도와줬다고 만약에 거짓이라면 허세 떨고 거짓말을 해서 사기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공인들 대통령을 비롯해서 대통령 부인 그다음에 김진태 지사 등등의 거물 공인들을 팔아서 사기를 친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고발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본인은 허세했던 거라고 지금 퉁치고 있지만 그건 뭐 추측건데 자기 이제 소위 말해서 신변이라든가 또 구속 이후의 재판 과정에서 이거는 이제 SOS를 보내고 신호를 보내 자기 보호용으로 지금 퉁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만약에 저 같으면 제가 대통령이고 제가 김진태 지사였다면 나를 팔아서 사기를 쳤다. 그것도 일국의 대통령을 또 거물 정치인을 팔아서 돈을 끌어들이고 뭐 사기를 쳤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고발을 하면 되는 거예요. 명예훼손죄입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검찰의 수사 이 부분은 잠깐만 짚겠습니다. 아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된 수사 부분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 나눴던 그런 얘기들 검찰이 집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지만 최근에는 검찰발 보도가 많습니다. 돈 봉투 500만 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2번 받았다. 명태균 씨의 진술도 있었다. 이렇게 보도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인데 PNR 여론조사는 이제 공표 여론조사잖아요. 지금까지는 비공표 여론조사만 나왔는데 이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그러면 이제 검찰이 이 여론조사에 대한 수사 의지 좀 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아니 그래서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제 김건희 여사의 개입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수사 방향들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흔적이 안 보이잖아요. PNR을 턴다고 대통령 부부를 겨냥하는 수사 방향이 잡혔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조짐들이 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돈 봉투 500만 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도덕적으로나 하여튼 일반 국민의 기준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법률적으로는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지 그래서 그거는 딱 이 법률적으로 걸리는 문제다라고 딱 단정하기 어려운 그런 거거든요. 그런 정도가 지금 흘러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미 수사의 방향을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벌령에는 지금 비켜가고 있다. 이렇게 이미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 네, 몸통은 윤 대통령 내외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명태균 씨 논란들 이 공천 개입 의혹을 지나가지고요. 윤 대통령 측의 지난 대선 당시에 불법 선거 캠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윤 대통령 직접적으로 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진술이 나왔습니다. 대선 기간에 강남 가로수길에 무슨 화랑이 있는데 여기가 선거 캠프가 또 있었다. 공식 선거 캠프 아니고요. 여기서 최측근들과 회의도 했고 TV 토론.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황상무 당시 앵커였죠. 기자였죠. 함께했고 김은혜 의원과도 함께하면서 TV 토론 준비했었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사실 이 얘기는 단순히 이제 이 신용환 교수뿐만 아니라 이준석 당시 당대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거기로 와라는 문자까지 있었다.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그냥 구체적인 증언도 여러 명한테 나온 거고 뿐만 아니라 이게 한 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선거 캠프가 한 3곳까지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불법이죠. 사실이라면. 그리고 있었다라고 여겨지는 그렇게 믿을 만한 각종 이제 증언이라든가 정황 근거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저건 사실이라고 보는데 저걸 지금 법적으로 저 불법적인 사무실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을지 범법이 되는지
그런 것은 좀 따져봐야 될 구석들은 있죠. 그래요. 사실은 꼭 이번 대선 말고요. 지난 대선, 지지난 대선 어느 특정 후보에게 공식 선거 캠프 말고 이런 비밀 캠프가 있다. 무슨 팀으로 불리는 이런 공공연한 비밀 같은 얘기들은 많이 흘러다녔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취재도 하고 막 네. 대선 당시에 막 서로 이제 그거를 막 이 일종의 이 뭐라 그럴까요? 공개도 하고 제보도 하고 이래가지고 보도도 되고 그랬죠. 그러나 그게 이제 대통령이 후보가 인식을 하고 후보가 했느냐 이런 지점이 소위 말해서 꼬리 자르기 이제 지점이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지금 와서 그거를 다시 또 선거법 위반으로 그렇게 소급해서 할 수 있느냐. 통상 이제 선거법 위반 이제 이 고소고발 기소할 수 있는 이제 이 시효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거는 이제 불법 사무실을 운영한 걸로 보여지는데 저것을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조금 더 다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은 저희가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이후에 민주당의 차기 대권 후보들 삼김이라고 하죠. 신삼김이라고 합니다. 이 인사들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졌는데 김동연, 김부겸, 김경수, 김부겸 전 총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간 해왔던 대로 메시지 내고 강연도 하겠지만 당 혼란한 상황을 고려해서 일정을 잡을 것이다. 그리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플랜 B 새로운 대권 후보 지금 그런 거 논의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 역시 묵묵부답 다들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 김부겸 전 총리가 조금 진도가 나간 말을 하신 거죠. 당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고려해서 잡겠다. 이제 당이 혼란스럽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네.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요. 조금 뭔가 일종의 이제 역할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이제 하나의 그 신호로 읽혀지는 거고요. 김동연 지사의 저 말씀이 저는 민주당 차기 이제 대선 후보들이라든가 또 대선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집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얘기인 것 같아요. 김동연 지사 얘기가. 민주당 대선 후보 플랜 B 지금 그런 건 논의할 때가 아니다. 이것이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이 단결하고 이재명 대표가 중간에 낙마를 하고 소위 말해서 이 피선거권이 위협당하고 예. 뭐 이런 상황을 놓고 재판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고 플랜 B를 얘기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정중동이 아니고 저는 민주당의 책임 있는 예. 그런 이제 지도자로서 아주 바람직한 규정을 한 얘기다 이렇게 보고 싶고요. 동보다는 예. 지금 정중동보다는 그러니까 움직임보다는 정. 지금은 단합하고 뭉칠 때다. 저는 그 얘기라고 봅니다. 그 최근에 언론들의 아니 정치 평론에 두 가지 관점이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더 뭉칠 것이다. 오히려 더 많은 관측은 뭐였냐면 아무래도 사후 리스크가 현실화됐기 때문에 비이재명 중심으로 대권 후보를 위해서 또 다른 대권 후보를 위해서 뭉칠 것이다. 세력화하고 움직일 것이다. 저는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라든가 이런 것이 어떠하든 간에 지금 이재명 대표 외에 차기 대선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든가 혹은 또 이재명 대표의 반대편에 있었던 소위 이제 반명 정치인들 이런 분들도 저는 이재명 대표가 낙마하고 그 빈 공간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거 자체가 저는 순서가 오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사법 리스크 재판 이것을 머리에서 지우고 정당하게 경쟁해서 나도 대선 후보로 뛰겠다, 대선 후보가 되겠다 이런 걸로 재판 이 결과하고는 상관없이 생각하고 뛰어서 경쟁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에게 순서가 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야권 후보 중에서 지도자 중에서 거의 뭐 태산처럼 지지율 1등을 달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야 통틀어서도 그렇고. 그런데 불의의 일격으로 낙마하고 감 떨어지길 기다리고 그 뒷공간을 노리는 후보라면 절대로 당원이나 유권자들이 선택을 안 해요. 예. 그래서 지금은 단결할 때다. 플랜 B 이런 거 없다. 이런 말이 가장 저는 적절한 스탠스고 적절한 메시지라고. 박지원 의원이,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이 지금 김경수 지사도 귀국해서 이재명 대표 옆에 함께 있어라. 그러니까 새 삼김이라고 하는 이 모든 인물들 함께 지금 이재명 대표 옆에 있으면 가장 좋은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해법에 동의하시는지요? 저는 박지원 대표의 그 말씀이 정말 단결해야 되고 같이 돌파해야 된다. 이런 이제 강한 심경을 그렇게 김경수 지사의 경우에 그렇게 표현을 하셨다면 조금 거기에는 이중적인 해석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석을 오히려 유발한 말씀이 되지 않나 어떤 해석 싶습니다. 말씀하시는지. 김경수 지사는 오늘 오든 한 달 후에 오든 석 달 후에 오든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 혹은 이재명 대표하고 경쟁해야 될 차기 대권 후보, 잠재적 대권 후보 이렇게 포지셔닝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온다고 해도 저건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이거를 돌파하고 싸우고 함께 헤쳐나가는 모습 이게 하나 있다면 또 하나는 유죄받고 귀국했으니까 그 뒷공간을 노리고 대항마로 지금 움직이는 거다. 이런 해석이 불가피해요. 그래서 내일 오나 한 달 후에 오나 김경수 지사가 귀국하는 거는 바로 차기 야권 대선 후보 구도가 요동친다. 이런 걸로 특히 이재명 대표가 1심 유죄 판결 이후에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박지원 대표 말씀은 오히려 그런 뜻은 아니었겠지만 지금 들어와서 같이 서주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다라는 거는 그런 상이한 해석이 가능한 말씀이죠. 모르지는 않으셨을 텐데 이게 어떻게 해석될지. 최재성 전 전무수석께서는 후자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옆에 서는 게 후자로, 대항마로 결론은 그렇게 부각될 거고 언론이 거기에 주목할 것이다. 아니, 하여튼 들어오는 순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박지원 대표가 지금 들어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당이 함께 싸워야 된다라는 이제 강한 그런 생각의 발로겠지만 현실적으로 언론이나 또 관전자들의 해석은 유죄 판결 받고 김경수 왔다 그러면은 이게 이재명 대표 낙마 후의 뒷공간 혹은 이재명 대표와의 지금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와의 경쟁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구단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정말로 단결해서 싸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뿐이었겠느냐. 뭐 이렇게까지 가면은 좀 해석이 이제 분분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엔 이제 국회로 시선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문회 현장, 어제 현장 살펴보고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디올백을 디올백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조만한 파우치라고 부른 후보자의 심정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홍길동의 심정. 파우치라고 한 다음에 영어를 풀어서 조그마한 가방이라고 했습니다. 사전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파우치라고 백에 딱 붙여져 있으니까 그 상표 그대로 쓴 거 아닙니까? 그죠? 아들의 위장 전입 문제, 그리고 범칙금을 안 내서 수차례 재산을 압류당한 문제, 이런 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나? 네, 박장범 기자 시절에 이 파우치,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의 조그만 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발언 다시 돌이킬 생각은 없는 이 발언에 대해서 그냥 당시 공식 사이트에 디올 파우치로 돼 있었다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뭐 잘 아시겠지만 백의 한 종류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명품을 선물 받았는데 다이아몬드가 박힌 시계냐, 아니면 명품 시계냐, 또 뭐 끈이 가죽으로 됐느냐, 뭐 끈이 뭐 다른 걸 재질로 됐느냐, 뭐 이런 거 구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백이에요. 파우치도 백이고, 핸드백도 백이고, 백팩도 백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그리고 이미 디올백으로 어떻게 보면은 규정되어 버린 얘기고요. 그거는 사실과 다르지 않은 거 아니에요. 디올백이라는 건. 예. 그리고 디올백의 여러 종류 중에 하나가 이제 파우치죠. 근데 그걸 굳이 모두가 디올백이라고 보도도 되고 디올백이라도 알고 있고 그거는 또 허위 사실이 아닌데 그것을 굳이 자그마한 백으로 파우치로 풀어서 그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그건 잘못된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신년 기자간담회 때 신년 대담이었던 거죠. KBS 당시 박정부 앵커와 윤석열 대통령이 나눴던 대화 중에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을 정면에 앞에 두고 명품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 용어를 고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아마 얘기도 있긴 한데. 박장범 네. 후보자가 당시에 예. 조그마한 파우치가 파우치에 다이아몬드가 엄청 박혀 있다 그랬으면은 조그마한 다이아몬드 박힌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표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디올백이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사실은 이 얘기에서 그러면 이제 대통령에게 그럼 어쨌든 기자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앞에 있더라도 혹시 그 명품 그러니까 고가의 선물을 받은 거 이렇게 제가 표현할게요. 고가의 선물을 받은 거를 국민께 사과할 의향은 없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이런 질문하지 않았느냐. 사실은 내가 사과할 생각 없느냐 질문했는데 나중에 편집됐다가 다시 오늘인가요? 오늘은 좀 말을 바꿨더라고요. 그 질문 한 적 없다. 이 논란은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안 했으니까.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 대통령과의 대담을 준비하면서 할까 말까라는 생각은 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안 했으니까 기억의 오류로 인정을 한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관련 자료 대통령하고 대담 당시에 이제 거의 뭐 편집을 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뭐 녹화니까 편집할 수도 있는데 그 내용 어떤 것을 편집을 했는지 또 하나는 아예 편집할 정도의 시간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각본을 맞추고 그대로 한 거 아니냐. 아니면은 편집 시간도 거의 없을 정도로 바로 했단 말이에요. 예. 1시간 뒤인가 바로 방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전에 질문과 답변을 예상 질문 모범 답안을 아예 놓고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녹화를 하고 바로 방송을 내보내는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심을 갖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는데 이제 지금 제출을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럼 뭐 편집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 자료를 그러면 제출해서 확인을 시켜드리겠다. 만약에 본인이 했든 안 했든 사과 요구를 대통령한테 질문을 했든 안 했든 그런데 이게 엉뚱한 대로 그 의혹을 사고 있는 그 자료 제출 문제로 이제 넘겨가게 되는 그러니까 스스로 했든 안 했든 기억의 오류라고 인정을 해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정치 시사 현안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